문을 열었으므로 제293회 광산구의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더불어 민생에 밀접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 우리 구 재정이 흔들려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살림살이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부가세 경정청구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당장 경정청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누가 따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경정청구의 기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광산구 회계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에 경정청구를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화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감사에도 경정청구권과 연동해서 검토하고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노후시설 개보수는 입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 서민의 보금자리인 공공임대 아파트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광산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근 변호사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송, 심판 승소율 제고를 위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변호사 운영 체계와 성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채용 이후 당해 분야 전문성 증진 과정 등을 제공하여 상근 변호사의 법적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방선장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광산구는 2019년 일반회계 5,861억 원 중 0.27% 15억 8,600만 원을 도서관 예산으로 편성하였지만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9,729억 원 중 0.15%인 14억 8,69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없듯이 광산구 독서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광산구 도서관 정책이 변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공모전이나 캠페인 등 독서 즐거움을 공유하는 장을 확대하고 독립서점과 작가를 지원하며 광산구를 문화와 독서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부서를 통해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지 서비스 제공의 한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사업부서 예정 인원은 7명입니다. 광산구청 165명이 재단 7명보다도 못한다는 말일까요? 두 번째 이유로는 직영시설에 따른 업무상, 조직상 한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결제 라인 간소화나 공무직 채용 등 조직 내 시스템 개편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코 직영을 없애고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른 설립이 아닌 설립을 위한 명분 찾기가 되다 보니 광산구가 내세우는 복지재단 설립 목적은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앞서가는 AI 행정과 시스템 행정 도입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합니다.
우선 광산구 행정 전반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과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광산구 인공지능 행정구현에 관한 지원 조례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 적합한 AI 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지원 제도 마련, 조직 개편 및 인적 자원, 교육 방안 등 세부적인 실천적 과제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송정 역세권 르네상스 사업에 우려되는 점을 중심으로 남은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권 관리기구인 강주 송정 역세권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 추진 구성입니다. 구성 자체가 단 부장 1명, 팀장 2명, 팀원 1명으로 총 4명으로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 및 추진단 구성원의 잦은 교체입니다. 세 번째는 추진 사업이 지역 상권과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광산구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3년차까지 사업 추진 결과, 성과, 평가 및 이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먼저 불투명한 채용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광산구는 지난 8월부터 5급 상당의 서울사무소 연락소장이라는 직위를 신설해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서울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인력의 채용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주정차 단속 관련 질문으로 심각한 주차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로와 주차장 확보보다는 CCTV를 이용한 단속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CCTV 설치 및 단속 강화 정책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소촌농광단지 용도 변경 토지의 지가 상승분 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가 상승분 18억 3천만 원 후 50%를 기부받아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023년 4월 4일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지가 상승분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해수시설의 선정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대규모 권역별 설명회 이회와 20개동 주민설명회 등 시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타 자치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사뭇 다른 모습인데 타 구의 주민설명회 및 관련 행사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용기 지원센터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 단위로 운영하는 다용기 지원센터를 동별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고 다용기를 배달, 수거, 세척하는 사업에 마을형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수유시설 설치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유를 먹이는 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확대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수유시설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이를 확대해갈 캠페인 전략과 지원 방안은 있습니까? 셋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먼저 여성 친화도시 관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어 추진했던 사업 성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광산구가 수행 중인 여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는 18.1%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및 여성 정책의 낮은 인지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와 같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이 우리 광산구에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촌 아트 팩토리, 송정 작은 미술관을 비롯해 컨테이너 별밤 미술관 5개를 모두 합해도 14개소 뿐입니다. 광산구 문화예술 시설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송정 5일 시장을 중심으로 광산구 전통시장 운영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장 주변에 자리 잡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점포가 밀집된 골목으로 사람이 잘 오지 않자 자신이 소유한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고 인근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송정 5일 시장 관리에 대해 광산구는 소홀을 넘어 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정상화 관련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사업 취지와 운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음주운전 은폐, 유류 횡령 등 각종 피의 문제와 행정 과실에 대한 광산구와 공단의 입장과 근절 대책은 무엇입니까?